홍명보 감독의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감사에 착수하자 대한축구협회가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는데, 홍명보 감독 선임이 특혜 논란은 사실이 아니라며 이례적으로 협회 홈페이지에 장문의 글을 올리면서 반박을 했다고 하는데요. 정확히 어떤 내용을 올린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2일 축구협회는 논란이 되고 있는 홍명보 감독 선임에 관련한 2개의 게시글을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하나는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절차를 시간순으로 설명한 글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현재 감독 선임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을 모아 답변하는 글이었습니다. 이 2개 글을 보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축구협회는 그들 스스로 절차상의 문제는 없고 우리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해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글을 올린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지난 19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확정한 홍명보 감독 선임 논란에 대한 감사 때문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 축구협회는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답변했지만, 아무래도 갑자기 감사가 확정이 되니 부랴부랴 일정과 내용을 모두 투명히 공개했다는 식으로 어느 정도 감사를 대비하기 위해 올린 글로 보이는데요. 우선 게시글에는 여러 내용을 길게 풀어서 적어놓았지만 요약하면 2가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전력강화위원회에서 담당해야 할 대표팀 감독 선임 업무를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왜 맡았는지에 대한 해명이었습니다. 전력강화위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업무의 정권을 위임받아 최종적으로 대표팀 감독을 추천해야 할 전력강화위원장이 갑자기 사퇴하게 되면서 대표팀 감독을 선정하는 이 권한을 누가 이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협회 내부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협회는 그동안 감독에 대한 검증을 함께해 오던 이임생 이사가 후보들에 대한 최종 면담, 협상, 계약 진행 업무를 이어받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그에게 이 업무를 맡겼으며, 이임생 이사도 축구협회장에게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업무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내용은 결국 감독 선임이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문체부 감사에서 감독 선임에 권한이 없는 이임생 이사가 왜 홍명보 감독을 국가대표 감독으로 선택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해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감독 선임 과정에서 홍명보 감독에게 특혜가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인데, 이 내용은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홍명보 감독 외 대표팀 감독 후보로 선정된 2 외국인 감독은 감독직을 맡기 위해 16에서 22페이지에 달하는 자료 또는 PPT와 16개의 경기 분석 영상을 준비하면서까지 자신의 능력을 어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홍명보 감독을 선택한 것인지에 대해 축구협회는 자료를 잘 준비해온 것으로 그 감독이 대표팀 감독으로서 능력과 경쟁력이 있다는 근거는 아니라며, 국내 감독인 홍명보 감독은 위원들이 그의 축구 철학과 경력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지도자로서 스타일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선택한 것이라며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전까지는 축구협회가 감독 선정에 대한 기사나 그래서 면접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면 이번 게시글에는 면담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먼저 면접과 면담의 차이를 알아보면, 면담은 양측의 희망을 조율하며 직접 만나서 상의하는 것을 말하고, 면접은 특정 목적 아래 응모자 중에서 합격자를 선출하기 위해 질의와 응답으로 평가하는 시험을 말하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감독을 선임할 때 면접이란 단어를 사용하다가 왜 이제는 면담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당연히 문체부의 감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일 겁니다. 다른 2 후보자인 포획과 박은호 감독은 PT를 통해 대표팀 감독으로서 적합한지 평가를 받았지만, 홍명보 감독은 왜 그런 평가 과정 없이 그냥 바로 선정되었냐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문체부 감사에서 이를 지적할 것을 예상하고, 축구협회는 이것을 서로 의견을 나누는 면담으로 단어를 받고, 자신들은 사람을 평가하는 면접이 아닌 면담을 진행했기 때문에 외국인 감독들이 열성적으로 자료까지 잘 준비하고 보여주면서 면담에 임했지만, 그들이 준비한 자료와 PT가 대표팀 감독으로 능력이 있다는 근거는 아니었기에 선택하지 않았다며 말장난을 하려는 것입니다. 게다가 더 어이가 없는 것은, 홍명보 감독 같은 경우에는 특히 대표팀과 올림픽 대표팀을 맡기도 했었고, 그리고 울산을 이끌면서 리그를 통해 경기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의 축구 철학과 스타일을 이미 다 알고 면담을 통해 홍명보 감독을 선정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건 면담보다는 스카웃이 아닐까요? 홍명보 감독 본인도 계속 대표팀 감독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을 해왔다고 하지만, 결국 2시간의 면담을 통해 대표팀 감독을 맡은 걸 보면 축구협회가 홍명보 감독을 대표팀 감독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감독으로 스카웃하기 위해 제안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특혜가 아니면 무엇일까요? 그리고 홍명보 감독도 이렇게까지 축구팬들과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조롱받는 감독으로 선임 과정에서 논란 있는 정당성 없는 대표팀 감독이 된다면
어느 선수가 그의 지시에 따라 훈련과 경기를 치를 수 있을까요? 이 게시글을 보면 여전히 축구협회는 수많은 축구팬들은 생각하고 있지 않은 듯합니다. 축구협회의 이 어이없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게시글을 읽고 분노한 축구팬들은 정몽규 회장과 이임생 이사, 그리고 홍명보 감독의 잦은 사퇴와 만일 이를 거부할 경우 집단행동을 하겠다며 경고의 성명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축구협회의 해명에 대한 여론의 반응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봐요, 누가 봐도 당신들이 홍명보 선임한 방식을 특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딴 말장난에 문체부가 넘어가면 한국 축구가 문제가 아니라 한국 스포츠는 미래가 없다 진짜. 너무나 잘하는 사람을 절차 무시하고 내리꽂으면 사회에서 그거를 채용비리라 한다.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우리가 사랑하는 축구마저 적폐적으로 바뀌게 둘 수는 없다. 그게 특혜가 아니면 뭐임. 축협은 말 장난 좀 하지 마라. 이로써 축구협회가 하는 하나하나의 모든 행동 자체가 한국 축구를 망치고 있는 행동이 되고 있다는 것이 점점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축구대표팀은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황희찬 등 황금세대라 불리는 최고의 선수 세대입니다. 이들을 도와주지 못할 망정, 지금까지 선수 개개인의 인기에 묻어가며 아무런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던 축구협회에 문체부의 감사와 더불어 무언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듯 보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